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과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성월 선생입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신청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모셨는데 네. 나오게 된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그 야탁광장 앞에서 우리 모동희 대표님이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같이 참여하고 있죠. 예, 그 우연히 이제 좋은 취재하시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또 이렇게 성남일보 대표로 계시고 또 이런 또 방송을 하신다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제가 좀 이렇게, 참석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참석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건데 또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기회와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이제 그 하실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네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어떤 분인가 네.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과천에 살고 있고요. 예. 과천에서 저는 그 신령님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무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뭐 이렇게 많이들 무당이라고들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신령님 오신 지는 한 6년 차 된 무당입니다. 제가 무당이라고 제가 불러도 되나요? 예, 근데 아니 그게 어찌 하다 보니까 속칭처럼 되어져 있는데 예. 사실은 무당의 당자가 상당히 높은 말이에요. 당자. 예, 높인 말이고 그 신사임 당이라든지 예, 그 강정일당. 네네. 그래서 주는 상당히 높은 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간에서 예. 그 무교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폄하되고 이런 좀 뭐라 하나 위치가 낮춰지는 그래서 저급한 그런 어떤 이미지로 전락이 되면서 무당이라는 말이 상당히 비속어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높임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 예. 항상 이제 어떤 용어를 쓸까, 무속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 이제 그 용어 선택에 상당히 좀 고민할 때도 있는데, 그냥 무당이라고 불러도 네.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 무당 또는 뭐 무교인 해도 되고 무속인이라는 말을 높임말로도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무속인이라 쓰죠. 하시는데 예. 그 속이 왜 속되다 속하다 할 때 그 속자기 때문에 사실은 무속인이라는 말은 무당보다는 좀 이렇게 낮춘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기 편의상 그러면 무당으로. 네, 아니면 그냥 선생님 해주셔도 됩니다. 네, 조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모 대표님. 이게 이렇게 부르기가 좀 어색해서. 네, 조 선생이라고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조무당님 그럼 우습잖아요. 그러네요. 네. 조 선생님이 보시기엔 지난번 그 야탑에 오셔가지고 한번 뵙고 그리고 네. 이제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네. 좀 아주 필히 할 얘기가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하시려는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연히 갔다가 엉겹결에 그 대장동 특검을 이제 밝히라는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냥 엉겹결에 마이크 잡고 스피치도 한번 해봤는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그때 그 집회에 갔다 우연히 기회가 돼서 마이크를 잡았던 이유는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국힘의 후보에게 무식, 무지, 아니 그 무당이라고 이제 산무라고 하면서 산무. 예, 그 비방하는 그러니까 뉴스 보도를 본 날이었어요. 그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당이라는 건데 사실 이재명 씨가 얘기했던 그 무자는 없을 무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무식하다, 뭐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는 뜻인데 거기에 무당이라고 그 얘기한 그 무자는 없을 무자가 아니라 무당 무자를 쓴 거잖아요. 무당이라는 그 어떤 직업적 나름대로. 예, 그 저희 직업을 폄훼하고 뭐 좋은 뜻으로 무당이라고 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손바닥에 그 왕자를 쓰고 나왔다는 걸로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이슈가 됐었죠. 예, 논란이었죠. 이슈라기보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저는 무지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왜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쓰고 나올 수 있지. 그게 왜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고 싸잡아서 무당이 무당 정치를 할 것이냐, 뭐 주술의 힘을 빌어서 할 것이냐 등등 말이 많았는데 만약에 그때 윤석열 씨가 그 염주를 손에 걸고 나오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나오든지 또는 묵주를 차고 났다고 해서 그렇게 정말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지탄을 할 일이었을까? 그것이 지탄받을 일인가? 부적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부적도 엄연히 우리 무당들의, 우리도 종교고 한 분야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인지 너무 화가 났는데요. 더 화가 났던 것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서는 무당 한 명도 없었고 무당들도 단체가 있고 협회가 있습니다. 왜 그 협회에서는 나서지 않는가?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보니 이 신혼부부들의 모임도 있고 별별 협회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럼 그들도 자기네들의 주권과 권익을 위해서 나와서 뭔가 입장을 발표하고 얘기를 하는데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나 불교가 들어오기 그 이전부터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 당군왕건 시절부터 녹아내려든 우리 민간의 종교고 우리는 정신이고 기본 모든 종교의 기본이라고 저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신을 모시고 있는 이 무당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인가? 왜 이 협회들은 성명서 발표 하나 내지 않는 것인가? 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예. 그 사찰 통행권에 대해서 이거는 봉익 임선달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청래 의원을 너무 막말을 하는 정말 그 무식한 의원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정말 맞는 말 했다. 100%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조계사를 비롯한 많은 전국의 스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사 앞에 가서 대규모 집회도 대규모 집회하고 가서 빌고 뭐 하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빌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대한민국 그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그 산,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는 사찰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거꾸로 나라에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통행세를 받고 있어요. 그 정청래 의원이 한 말이 맞아요. 사찰에 들어가지 않고 국립공원에 산행을 하는 사람들도 입구에 떡하니 그 절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절에 들어갈 일이 없어도 통행료를 낸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모 대표님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립공원 등산하실 때 굳이 사찰 들어가십니까? 저도 그럴 때는 좀 아깝더라고 돈이. 그러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일인데 대규모의 어떤 그 종교 집단이 표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좀 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걸 알고 명분이 있음에도 타협이 들어가는데 이 무당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무당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에. 네, 전국에. 그러면 100만 명이 넘는 무당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무당들 연합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있죠. 협회가 있죠. 1970년도에 그 경신연합회라고 경신연합회. 행정안전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협회가 있고요. 또 뭐 그 유사한 많은 그 협회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들도 있고. 근데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화가 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뭐 지금 6년째 접어들었으니까 우리 무당들의 어떤 법도에서는 애동이라 해서 거의 그 신빙이 애기 취급을 당하는 여러 가지로 뭐 위치나 자격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대선배인 무당 선생님들은 그리고 얼마나 영검하고 잘난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재급의 어떤 준하는 많은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무당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 그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가? 이번 문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손에 이제 왕자를 새기고 나온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어떤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건 저도 뭐 동의하는데 아마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무속을 믿어서 되겠느냐 이런 왜 안 되나요?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그러지 않은 비난을 저는 그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언론의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무교도 분명히 종교고요. 우리 무당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분명히 표를 갖고 있는 유권자입니다. 아까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잠잠히 있겠지만 그들이 과연 무당을 폄하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 정치인들에게 표를 줄까요? 단지 무당들은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그 수면 밑에 있는 표고 기독교나 불교의 그 유권자들은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물론 자기네들의 실익을 따져서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창한 대의 명분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당이고 무당으로서 내가 무시당한다는 그 상황이 화가 났고 더불어 많은 무당들이 여기에 침묵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났고 예.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이재명 캠프 그 후보 캠프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려고 그러세요? 예,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시위할 때 쓸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준비도 다 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내가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우습게 보여서 우롱받는 짓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던 차에 우리 모 대표님이 이제 그 야탑 광장에서 시위를 하는데 우연히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만큼 전파되고 전달이 되고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당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우리 무교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한 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교는요, 불교나 기독교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더 오래된 우리 민족 종교고요, 토속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통상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네.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의존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교를 선택할 수 있고 아까 무속이라고 점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이제 종교 행위인데 네. 문제는 요번에 문제가 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후보가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뭔가 의존해가지고 이게 세속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논리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아마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 선생님께서는 무속인으로서 네. 도저히 이거는 직업에 대한 우리 직업 각자가 하고 있는 직업들 긍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긍지를 무너뜨린 거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저희 스튜디오에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네.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참고로요, 대표님. 저는 평생 크리스찬이었어요. 51살에 제가 무당이 되었는데요. 늦게 받으셨네요, 그럼 예, 저는 이 길에 접어들은 지도 좀 이렇게 좀 생소하게 좀 늦깎이로 입문을 했고, 그리고 저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빈소에 절도 안 한 사람이에요. 우상숭배라고. 절실한 기독교. 예. 그리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방언기도 표적이죠. 어떤 상당히 열성 있는 그 신자로서의 많은 표적들을 행사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일생을 살았는데, 처음에 뜬금없이 이 길을 가게 될 때, 날벼락을 맞는 느낌이었고, 어쩔 수 없이 내린굿을 하고서도 석 달러를 울었죠. 왜 내가 무당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네가 미래를 아는 상황에서 이 시절을 겪고 이 시간들을 겪고 난 후에 타임머신 타고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 이번에 무당 하겠니 안 하겠니라고 한다면 저는 크리스찬 안 하고 무당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다. 어떤 합리화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좀 구차스러운 어떤 변명이 아니고 저는 정말 몰랐을 때는 이 길이 너무 싫고 두려웠지만 지금 내가 새로운 신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 모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신령님이라는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는 건데 다시 나에게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할 기회가 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신령님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서글픈 현실은 제가 믿는 신령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고 정말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무당 선생님들, 동료들을 봤을 때 저들과 동급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무당이라는 사실 그들이 쓰는 무당이라는 용어가 존칭어인데
그들이 쓸 때는 그것을 상당히 우리를 폄하하는, 무시하는 뉘앙스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무시하는 그 표적으로 대상이 우리 무당이라는 그 현실이 서글픈 거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선생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어쨌든 그 긍지를 갖고 나름대로 각자의 종교의 그 오시는 방식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하나의 엄연한 종교인데 무당이라는 이 백만 또 이런 종사하고 있는 부분을 멸시하는 듯한 그런 부분은 이제 참을 수 없다. 네,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치고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방자치단체 시의원들조차도 이 선거를 앞두고 무당집에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관운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한 번쯤 안 물어본 정치인 후보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도 정치인들도 큰 선거를 앞두고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알기로도 뭐 기독교 다니는 사람도 어떨 때는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 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 무당집에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 5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역설이네. 예. 그리고 저는 그리고 또 그거를 여쭙고 싶어요. 관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관운이란 말을 음칠기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불교 신자들보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배타적이거든요. 우리 무교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믿는 성경 바이블에 관운이라는 용어가 나오나요? 관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운을 믿는 건 아니죠. 절대 신을 믿는 거죠. 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관을 이번에 그 승진이 됐든 아니면 원하는 어떤 위치를 가기 위해서 운이 있겠는지 없겠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무당들의 영역이고 무당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무당들한테 물어요. 그리고 종교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번에 관운이 있대. 관운이 없대. 그리고 무당집에서 무당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가요? 너 관운이 있다. 이번에 나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슬퍼도 괴로워도 그러니까 지금 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중요한 선거 때마다 중요한 정치인들이 점집을 보거나 자기 불안함을 그렇게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왕자 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당 조직을 그렇게 언제 폄하하는 거 이거는 정말 역설이다. 이제 역설도 보통 역설이 아니죠. 저는 그 이번에 유승민 씨 떨어졌지만 제일 거품 물고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당내 경선에서 시끄럽죠. 그 유승민 씨 그 단골 점집 그 무당이 하나가 참다 못해서 커밍아웃 했잖아요. 유승민 우리 오래된 단골이다. 표창장도 받았다. 정말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서 자 홍준표 씨도 난리쳤죠. 홍준표 우리 집 단골이다. 자기들이 그 직접 나서서 얼굴 팔릴까봐 못 오면은 자기 와이프가 됐든 측근을 시켜서라도 점을 보는 게 정치인들 아닌가요? 생년월일 적어가지고. 그렇지. 하늘을 우러러 자기들이 무당집 조금이라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연초만 되면은 토정 비결 보고 뭐 무당집에 와서 꼭 봐야지만 보는 겁니까? 요새 인터넷 앱 하나 깔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재미로 본다고? 성경에 토정 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1년 운세 보라는 거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네들의 그 선택적 이기심으로 상당히 편취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는 합리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퇴적인 저는 정말 극단적인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유치하고 오만한 그것은 정말 그 종교적 어떤 횡포 특정 기성 어떤 큰 종교 단체인들의 저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횡포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그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 표를 의식해서 입에 발린 말로 자기네 양심을 거스르는 정치인들도 정말 우습고 어리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정치와 무속 어떤 무당 점을 본다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또 굿도 거기도 오잖아요. 영화가 무슨 영화인데 대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이 이리 왔다 저 점집을 찾아가면 굿을 하는데 그 장면도 나오는데 그만큼 그 우리 영역에서 특히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무당이라는 그리고 점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한 그렇죠. 생활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녹아 있었고 그걸 너무 폄하하고
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쓰고 그걸 자기 본심하고 다르게 얘기할 때 이제 분노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 화가 나는 걸 떠나서 진짜 표현하신 대로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처음에 무당이 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무당이 됐을까? 그럼 무당으로서 내 역할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화장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무당이라는 우리의 역할은 나는 앞으로 화장실과 같은 역할이 되겠구나. 화장실은요, 정말 아무리 세상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점잖은 사람, 깔끔을 떠는 모든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환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도 화장실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생으로 굶기도 하고, 물론 허기를 채울 수도 있지만, 배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천하장사, 어떤 누구라도. 그러면 급할 때 찾아가는 곳이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은요, 그 옛날 푸세식 그 화장실 있죠, 변소.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또 좀 더 나은 화장실, 아니면 그 공중 화장실 가면 얼마나 좀 지저분합니까? 그렇지만 그 호텔에 있는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해서 웬만한 집 어떤 그 안방보다 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 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얼마나 그 자기네들의 배설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낄 텐데, 나 화장실 갔다 왔던 소리, 왠지 그거는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 화장실이고, 그곳에 가서 시원하게 자기네들의 볼일을 보고, 배설을 하고, 이제 시원함을 느끼고, 해결을 한다는 거죠. 해결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해우소가 그래서 또 해우소 아니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해우소가 되겠죠. 근심을 다 털어버리고 오는 곳인데, 그렇게 한 그 화장실, 어차피 완전히 집을 아무리 고대강실을 지어놔도 화장실은 꼭 필수적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화장실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우리 무당들이다. 그러면 나는 한 번은 마지못해 갔지만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푸세식 냄새나는 공중 화장실보다는 나중에 좀 이제 근처를 가다가 내가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다시 찾아가고 싶은 화장실이 되자. 나름대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 보시자고요. 아쉽고 급해서 찾아갔던 화장실이에요. 그 안에서 진짜 방구 끼고 별짓을 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시원한 볼일들을 해결했을 거라고요. 근데 나와서 화장실 안 갔다 온 시침이 딱 대고 계시는데 시침 많이 떼는 정치인들일수록에 화장실에 가서 정말 추잡한지 더러운지 그냥 똥만 싸고 나오는 게 아니라 더한 못된 짓들 더러운 짓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무당이라는 무교라는 종교를 자기네들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무당과 무교를 훼손시키고 망령되이 입에 올리는 짓거리를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방송에 좀 출연해서 자진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요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된 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불거진 거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누가 왕자를 새기든 그렇죠. 옥자를 새기든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만은 대선이라는 그 목전에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시기에 이번 대선에서 이제 논란들이 되고 있잖아요. 좀 계시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 거 얘기하실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이 무당들도요. 그 목사님들도 보면은 분야가 있잖아요. 신윤사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또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유난히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다든지 달란트가 다 있는 거죠. 달란트가 있는데 저희 무당들도 그 재밌는 게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용어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타종교와의 대화라고 보시면 그런데 저희 무당들도 보면은 우리가 크게는 12신령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12신령? 네, 장보님, 대신할머니, 대감님. 12가 왕결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12기신. 12신령님을 모시고 이제 있고, 또 따라서 자기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볼 때도 연애 좀 잘 보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그 관제가 있을 때 관제 해결해주는 등등 그 달란트가 다 전문 분야가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녹을 먹는 분들,
그 공수가 잘 맞아요. 아. 성경으로 이렇게 기독교식으로는 예언이고 저희 무당들 용어로 정치인들의 정치인들의 네. 당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낙선은 의미가 없고. 근데 무당되고 5년 동안 많은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공수를 내렸는데 다 맞았어요. 그 점을 보러 온 사람을 그 점을 이제 봐준다 그러나요, 이제? 근데 저는 속상한 게 네. 점을 보러 와서 이걸 점사로 공수를 준 거면 돈이라도 받겠는데 네. 돈 받고 점 봐준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럼 좀 문제가 있네요. 공짜로 셀프 공수. 네, 셀프. 아니, 나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오전하고 이제 밤에 자식이돈 하면은, 이번에는 누가 되겠다? 누가 안 되겠다? 그래요? 이유는 어쩌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 모 대표님도 궁금하신 게 이번에 대선 누가 될 것인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누가 될 것인가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여기 구독자가 꽤 많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보신다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으면 대박인데 아니면 저 진짜 쪽팔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신령님들 여태까지 통계상으로 5년치 그 공수가 맞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2020년 작년이죠. 작년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날 뜬금없이 3가지 공수를 주셨어요. 첫 번째, 그때 그 이재명 씨가 대법원 그 최종 판결 이틀인가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이재명이는 이번에 구원 투수로 얘는 무죄 반면 되겠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네, 대법원 판결 앞두고 무죄 반면 되겠다. 그런데 승천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 용은 못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경원이 그녀는 인심을 잃어서 시장 내기 틀렸다. 3가지. 서울시장? 예. 근데 당황스러웠었던 것은 그 당시 그 젠더 문제로 그 박원순 씨가 사실 그런 어떤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고 그 7월 14일 정도면은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그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경원이는 안 된다. 이유는 인심을 잃었다. 그랬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씨가 무죄 받을 거라는 거는 대충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알아요. 지지자들은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제 초등학교 친구가 그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그 측근으로 있는 그 도에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씨가 야, 나 청와대 갈 때 같이 가자고 상당히 이제 그분한테? 예. 그러면 상당한 중량감이 있는 인사겠는데? 네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그분도 며칠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2급이에요. 캠프 쪽에서 활동하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막았죠.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지금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할머니가 셀프 공수를 주시는데 이재명이 절대 승천 못한 이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 거는 후보까지는 가는데 이무기가 된다는 거는 용이 될 수 없다는 거다. 그럼 대통령은 왕이고 왕은 용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니네 매형 그거 저기 몸살이고 절대 캠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분은 안 갔나요?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고 잘못되면 나중에 욕을 무지 먹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성격이 뭐 아니면 도예요. 그 고수도 또 뭐 위험한 감사가 많이 남는다고 제가 이제 뭐냐면 그 1994년도에 신진송이라는 그 부당이 김일성 그 사망을 예언해요. 유명했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예언한 거 하나로 상당히 명예도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무기는 될지언정 용은 안 된다. 용은 될 수 없다. 의미심장한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이게 상황이 상당히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100% 되는 거다. 흐름이.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윤곽이 나올 때잖아요. 지금 80일 남았나요? 윤곽 70일.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되네요. 근데 지금 뭐 이거는 뭐 핑퐁 탁구도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혼전 양상이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하는 공수는 상당히 위험한 공수인데 저는 어떤 신에서 이 말씀을 주면은 되든 말든 저는 이거를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나요? 해요. 그 사례가 있나요? 예, 관내지만은 얼마 전에 과천에 그 시장이 주민 소환으로 상당히 그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됐죠. 지금 이 주민 소환을 당한다는 거는 별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그 한 번인가? 2번, 과천에는 이제 2번째인데, 사실 그 현직 그 시장이 김종천 시장인데 민주당이에요.
근데 그 2018년도 선거가 있었죠. 2018년도 선거가 있었는데 6월 선거가 있었잖아요. 3월 달에 그 공수가 나갔죠. 이번에 김종천이가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은 전혀 그 3의 인물이었어요. 민주당에서 막강한 후보군이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현직 그 국민의힘 현직 시장이 있었는데 현직 시장이 재임 당시 2017년도 8월 24일 날 목요일 오후 2시 비가 무지무지 온 날이었어요. 시장실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신계용 시장인데 그분도 상당히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찾아가서 우리 실령님이 그러시는데 실령님 이번에 재선 못 하신다고 안 된다? 네. 그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근데 눈이 미친년이죠.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눈이 동그래져갖고 저기 생각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저 이번에 공천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천은 거의 보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시장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났던 인물론 보지 않고 무조건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나뭇가지를 꽂아놔도 된다는 곳이 과천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천 아니라 공천 할애비를 받아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기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무당되기 전에 그분 수행을 했었어요. 선거 나왔을 때. 선거 때 도와주시기로. 네, 2014년도에.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 알지만 저는 더 크리스찬이었다. 그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무당이 되었을 때는 제가 미쳐서 꼭꼭꼭 들어오지 않았느냐. 또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 멀쩡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내가 믿는 신령님이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기에 나도 내가 와서 이게 무슨 미친 짓인지 알지만 용기를 내어서 왔습니다. 만약에 이 공수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좀 무당으로서 이름을 얻는 게 될 것이고 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천에서 살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하다 쫄딱 망해서 무당까지 되더니 결국에 돌아서 헛소리하고 다니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걸 알면서도 제가 믿는 새로 믿게 된 이 신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공천은 받았어요. 그런 이제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그렇죠. 건데. 예언을 한 거죠.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무당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의 구분을 예언을 하고서 저는 제 분야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현직 시장인 김종천 시장에 대해서도 2018년도 3월에 예언을 했고 시장이 되기는 되는데 인구 5만도 안 되는 과천시에 뭔 놈의 시장이냐. 되더라도 인턴이다. 인턴 시장이고 그나마도 똑바로 못하면 3년 안에 주민소환 당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저 혼자서 그냥 받고서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는데 성격이 또 나팔이에요. 다 제가 이제 그 과천 관내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현역 그 시의원들 다 얘기를 하죠. 내가 믿는 신들께서 그러시는데 김종천이 똑바로 안 하면 3년 안에 주민소환 당한대.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뜨려서라도 들어앉히신대. 근데 다리도 한번 부러졌었어요. 그래요? 예, 깁스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거가 한 번의 어떤 경고였을 텐데 말을 듣지 않더니만 또 이제 주민 소환을 당하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완전히 그 성공했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좀 그래도 잘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에서도 이제 선지자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예측한다는 부분이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가 되면 어려우면 가서 이제 그런 점도 보고 눈도 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제 조 선생님과 저희가 만난 것도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만났는데 또 최근에 또 관련자들이 잇따라 이제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극단적 선택을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참여하시면서 그 무속인의 입장에서 대장동 게이트 부분은 어떻게 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까 대표님도 영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그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영화에서 많이 봤었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이것이 지금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과연 그들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는 되는데 그들이 과연 자살인 것일까? 누군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압박 내지는 어떤 이렇게 압박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든가 아니면은
본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정말 제3의 누군가에 의해서 연출된 어떤 그 자살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건 뭐 어떤 식으로든 밝혀져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살을 하게 된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죠. 네. 네, 뭐 누가 그걸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거는 뭐 몸통이라고 네. 이제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말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 됐든 도덕적인 것이 됐든 모든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왜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네네. 예, 법적인 부분하고 상관없이 이제 최종 설계자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하는데. 어쨌든 장시간 나오셔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무당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 분노한다. 이것 때문에 하셨는데 앞으로 좀 다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제 무당으로서 무당협회가 있어요. 오래된 역사가 이제 네. 경신연합회라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이 단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가 와서 총괄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굿당 운영을 하는 사람, 뭐 장사를 뭐 하는 사람 등등 전혀 이 무당들하고 관계없는, 굳이 관계가 있다면 우리 무당들이 있기 때문에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무당 조직이 많이 와해가 됐고 제대로 이 무당협회 이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 그들의 비리,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많은 그 또 잘못된 이 어려운 시국에 혹세무민하면서 이 무당들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를 더해주고 보태주고 있는 잘못된 사이비 무당들, 그의 어떠한 것들을 찾아서 바로 잡아서 정말 이 무당들은 혹세무민하고 사기치고 구슬을 속된 그 힘든 사람들 돈 뜯어서 배불리는 그런 사기꾼 집단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고 우리 서민들 속에 같이 녹아들어서 울고 웃고 같이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해온 정말 우리가 그 정통 종교, 토종 종교, 토종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많이 인식시키고 말씀을 비유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트로트 있잖아요. 많은 그 음악 장르 중에서 뽕짝이라고 하죠. 트롯을 많이 멸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그 트롯 뽕짝이 TV조선에서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그 실력 있는 가수들을 배출해낼 때 아이돌도 또 오페라 하는 사람, 성악 하는 사람, 많은 전문,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던 타 장르의 뮤지션들이 와서 서로 자기들이 트롯 신동이라고 앞다퉈서 뽕짝 가수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무당도, 우리 무교도 그렇게 좀 한골탈퇴해서 거듭나는 종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종교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바로잡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무당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무교 단체, 우리 무교인들이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풍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게 저의 새로운 바람이고 또 무당이 된 그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기할 부분에 일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고 이후로 좀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기적으로 한번 초대해서 저 불러주실 건가요? 네.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네. 이야기라는 걸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 떨려서 막 긴장이 돼서 그랬는데 앞으로 불러주시면 좀 유연하고 재미있게 해서 되게 재밌네요. 또 이렇게 뭔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제가 우리 성남일보죠. 이 유튜브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신선한 많은 뉴스와 많은 소재를 갖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좀 기회를 갖게 된다면 정말 영광이고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직업이 이제 무속인으로서 사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 분석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사각지대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계기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시청자들한테 한번 같이 방송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